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마트고요. 이마트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마트 계열사 중에 하나가 SSC닷컴이 있다라는 거죠. 이 SSC닷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은 결국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 오프라인을 서로 했었던 소비자들이 이 온라인 시장으로 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수준을 밟게 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은 이 엔데믹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시장 성장률에 대한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라는 거죠. 결국에 과거의 이커머스 시장들은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점을 뒀지만은 현재는 이커머스에 대한 성숙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편의성 중점으로 한 사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시장을 쿠팡과 네이버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말고는 그 외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SS닷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조 6,784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1,030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도 22년도보다 3.8% 연속 빠지게 되면서 3년 연속 1천억대에 대한 적자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S닷컴 실적뿐만 아니라 이마트 자체 실적도 조금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긴축 전쟁과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얼어붙다 보니까는 1인 구매력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측면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마트에 대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 자체적인 실적과 SS닷컴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신세계 건설에 대한 영향도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마트가 지분을 40% 정도밖에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 완전자회사 중 하나인 신세계 영양 리조트와 이 신세계 건설이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마트가 신세계 건설에 대한 지분이 70%까지 증가함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 신세계건설은 이마트에 대한 종속 기업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신세계건설에 대한 실적이 이제 이마트에 대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신세계건설에 대한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악화는 이마트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건설과 같이 이제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한국 기업평가와 한국 신용평가가 신세계건설에 대한 무보증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바뀌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보통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양률이 7% 정도로 70%가 나와야 이 건설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미분양 리스크 같은 경우는 주요 건설사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분양률에 대한 평균 분양률이 약 5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대구 본동 빌리브 라디체나 어떤 빌리브 루센트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메인 사업 부분이 유통업이긴 하지만은 이 건설 레저업에서 이 신세계 건설이 종속회사로 들어간 만큼 이마트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급선무이긴 하지만은 이 신세계 건설에 대한 영업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출 구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마트의 새롭게 이제 부임한 한태양 대표가 이제 신세계 건설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도 조선호텔 리조트를 흑자 전환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건설에 대한 어떤 전략을 취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과일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과일가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과일가 안정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이 부분에 동참을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오렌지 할당 관세가 조기 인하가 되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계획했던 물량보다 약 50%를 더 들여가지고 2월 한 달간 이 오렌지를 500톤 넘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과일값 안정을 위해 가지고 파인애플이나 뭐 망고스틴 같은 경우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시즌이 시작되는 뉴질랜드 키위와 5월 중순에는 이제 이 체리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와 가지고 이 물량을 확대해서 이제 오렌지처럼 그리고 파인애플, 망고처럼 할인 판매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과일 쪽에 대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유통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슬금슬금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 이마트에 대한 매출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이마트는 23년도부터 뭐 23년부터가 아니죠. 뭐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간중간 반등이 왔었던 건 이유는 이때는 이제 이마트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에 대한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매출액이 더 오르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하락이 왔었던 거는 신세계 건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면에서는 이제 기대할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제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현재 이 저점 부근인 67,000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 오게 된다면은 이 하락하고 있던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거치게 되고, 이 횡보하는 이평선들을 뚫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이평선 별들이 정배열로 갖춰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눌림이 오게 돼서 이런 67,000원 부근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65,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좋지 않고, 이 실적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이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둘 다 강화를 하게 되면서 매출액적인 부분이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이마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